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인류가 멸종할 뻔할 정도로 인구가 적었던 때가 있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약 90만 년 전 고대 조상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약 1280명 정도만 남았는데 너무 적은 숫자죠. 지구상에 단 하나의 마을 혹은 아주 작은 도시 하나가 있는 셈이었어요. 인류는 인구 병목 현상을 겪으며 거의 98%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만 년 이상 힘든 시기를 보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지구 기후의 엄청난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운 날씨가 더 오래 지속되고 바다가 더 차가웠으며 빙하가 더 많았던 시기였어요. 몬순은 엄청나게 강력했지만 비는 더 적게 내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야생 동물종에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의 식량 공급원이었던 많은 동식물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조상들은 힘을 발휘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어요. 사람들이 불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기온도 더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연에게 패배해서 인류의 모든 것이 정말로 멈췄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평행 차원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 우주에는 제국도 피라미드도 오래된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인상적인 업적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동네, 도시, 좋아하는 공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그 벤치도 없습니다.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타격이죠. 수영장도 모험공원도 해변의 번잡함도 없습니다. 바다로 분리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배나 비행기도 없으니 어떤 생물도 이동할 수 없을 거예요. 동물들은 새로운 영토를 방문하기 위해 지각판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 와, 세상이 얼마나 조용한지 방금 깨달으셨나요? 자연은 인간만큼 소음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건물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모든 차량과 함께 시끄럽습니다. 공항 근처에 산다면 비행기의 소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누구의 전화벨도 울리지 않아요. 술집이나 체육관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죠. 우와,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비와 바람은 지구 표면을 깨끗하게 씻어내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먼지와 스모그가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많지 않아요. 먼지가 있긴 하지만 자연이 만들어내는 다른 종류의 먼지가 있죠. 우리는 수많은 히터와 에어컨 시스템으로 공기와 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식수는 호수와 강에서만 볼 수 있고 이 지역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어디를 가든 야생동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개, 고양이 등 우리가 익숙한 반려동물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가져왔다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충전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사진을 찍으세요. 하지만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사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뿐입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거친 풀을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아무도 잔디를 깎지 않아서 걷기가 힘들고 특히 도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이 아직 그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낫이라든가 길을 비울 수 있는 다른 도구도 없어요. 우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식물들이 있네요. 나무가 씨앗을 떨어뜨릴 때마다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물이 좋고 싫은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근, 브로콜리, 감자, 그리고 사람들이 농장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다른 모든 채소들을 생각하니 갑자기 향수가 느껴집니다. 수많은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는 보통 벌레를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면 벌레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전등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자연의 리듬을 따를 뿐이에요. 따라서 늦은 밤 산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달과 별이 길을 밝혀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살아남지 못했던 생명체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밤의 포식자를 조심하세요. 불이야! 다행히 근처에 강이 있어서 물로 뛰어들어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는 화재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번개가 나무에 내리치거나 덤불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불을 끌 사람이 없어 계속 퍼져나가다 어느 순간 스스로 다 타버리죠.
공룡, 메갈로돈, 털 매머드, 도도새 등 멸종한 고대 생물들이 없어도 지구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없어도 지구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시 연구로 돌아가서 일부 과학자들은 고대 인류의 조상이 실제로 멸종에 그렇게 가까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원들은 현대인의 유전 정보를 살펴봄으로써 고대 인류 집단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 도구인 핏코를 사용했어요. 연구진은 이 연구를 위해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3,000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DNA를 조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제 개체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용된 방법은 소수의 번식 개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체 인구를 정확히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는 인구 감소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적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일부 집단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개의 조상 염색체가 결합해서 현대 인류의 염색체 2로 알려진 구조를 만들었어요. 현생 인류의 조상과 고대 사촌인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과 같은 다른 고대 인류 사이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공통 조상이 약 50만에서 70만 년 전에 살았던 일부 증거는 이러한 생각이 그럴듯하다는 걸 말해주죠. 인간은 역사의 모든 파괴적인 순간에서 살아남았지만 과학자들은 우리 종의 멸종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들판은 무성해지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다리는 무너질 거예요. 자연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빠르게 되찾아갑니다. 캄보디아의 한 사원을 뿌리와 나무들이 어떻게 점령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로마 유적은 15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시간을 거스르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만든 건물과 물건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연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만약 인간이 멸종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신할까요? 인류가 최초의 포유류에서 진화하는데 2억 년이 걸렸는데 누가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을까요? 침팬지와 인간의 마지막 공통조상은 8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하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이 침팬지에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페르미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수억 개의 암석 행성이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은하는 135억 년이 지났기 때문에 생명체가 발달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지적 생명체의 진화에서 중요한 단계가 너무 드물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구는 우리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지구를 걱정할 사람은 오직 우리뿐이죠. 지금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